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 라인데브입니다. 오늘도 라인 개발실록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의 최혜지입니다. 오늘 종윤님을 모셔봤는데 종윤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OS 플랫폼 데브팀에서 iOS 개발을 하고 있는 안종윤이라고 합니다. 네. 개발자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개발자라고 하면은 평생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많이 공감하시나요? 맞죠.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따라하기도 너무 힘들고 매년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공부하기 힘드네요. 네. 네, 맞아요. 오늘 배운 기술 1년 뒤에 못 쓰고 약간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는 게 모든 개발자의 고민거리이자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라인의 iOS 개발자이신 종윤님을 모시고 또 라인이 어떻게 또 변화에 적응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iOS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iOS 개발자가 되셨나요? 원래 제가 iOS 개발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저 때만 해도 대학교에서 iOS는 거의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했었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로 이제 라인 인턴으로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줄 알았는데 오니까 이제 iOS 개발을 하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iOS 개발은 하지 않았고요. macOS 개발을 했는데 뭐 막상 공부하고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iOS 개발이라고 하면 뭔가 약간 거리낌이 있었는데 또 직접 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인턴 끝나고부터 난 iOS 개발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인턴 경험이 라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라인을 꼭 가고 싶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인턴 전환이 돼서 입사해서 iOS 개발로 계속 개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 모바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입사하셨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돼 있었던 시점인지. 그때만 해도 이제 스위프트가 아직 안 나왔었을 거예요. 오브젝티브 C로 거의 개발이 다 되어 있었고, 뭐 스마트폰으로 치자면은 뭐 어느 시기인가요? iOS 7, 8 그때였던 것 같아요. 15년이니까. 네. 그래도 좀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맞아요. 시기네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시다가 이제 iOS 개발을 접했을 때 이게 내 길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좀 재미를 느끼셨어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확실히 iOS가 좀 폐쇄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진짜 건들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엄청 자유로웠는데, 뭐 지금 이제 점점 서로 맞춰진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차이가 꽤 컸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개발을 해보니까 폐쇄적이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프레임워크 단, 그리고 진짜 OS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너무 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성능적인 문제나 UX적인 아이폰을 그전까지 아이폰을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아이폰을 새로 사서 사용해보게 됐는데 혹시 UX적인 차이나 뭔가 이런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의 차이, 이런 거에 굉장히 차이를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현재는 좀 많이 그래도 그 차이가 좁혀졌다고 하지만 거기서 좀 많은 매력을 느꼈죠. 네. 지금 iOS 개발자로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개발하고 계신 거죠? 네, 15년부터 개발했으니까 이제 한 7년 정도 됐나요? 네,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정도. 그럼 그동안 좀 기술 변화가 좀 크게 와닿았던 적, 뭐 그런 적이 있을까요? 네, 기술 변화는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인 걸로 이제 오브젝티브-C에서 스위프트 변환이 엄청 컸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기술들이 나왔죠. 뭐 스위프트 UI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컴바인, 컨커런시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것도 뭐 아키텍처의 변화도 꽤 컸어요. 라인 내부에서 아키텍처의 변화나 뭐 빌드 시스템도 여러 번 변경됐었고, 등등 엄청 이것저것 많은 기술들이 변화하고 있었죠. 뭐 언어도 바뀌고 되게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새로운 기술을 좀 맞닥뜨릴 때 어떠셨나요? 뭐 예를 들면 오브젝티브 C에서 뭐 스위프트로 바뀐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네. 그때 처음에는 약간 솔직히 당황스러웠죠. 너무 약간 다른 언어, 너무 다르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다른 언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기도 좀 힘들었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크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오브젝티브-C는 예전 C 스타일의 언어라서 굉장히 약간 구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옛날 코드인데 이제 스위프트는 요즘 추세에 따라서 그래도 함수형 언어를 따라가려고 하고 근데 뭐 자바도 그때쯤 그렇게 많이 변경됐었고 뭐 지금은 자바를 안 쓰고 코틀레인 많이 쓰는데 네, 그때 뭔가 언어적인 거에 약간 변화하는 시기가 좀 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뀌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바로 뭐 스위프트를 사용하셨나요? 아니면은 언제쯤 그렇게 도입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우선 스위프트가 나온 게 아마 2015년? 제가 딱 입사할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당연히 바로 도입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이제 스위프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라인 내부에서는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이제 적용할 준비를 했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판단됐다고 생각됐을 때가 2016년 정도였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제 새로 짜여지는 코드들은 전부 다 스위프트로 작성하자가 되어서 좀 빠르게 스위프트 전환이 이루어졌죠. 네, 근데 뭐 이게 쉽진 않았죠. 처음부터 뭐 빠르게 도입된 건 아니고 안정성이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쓰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기긴 했었어요. 뭐 빌드 타임이 우선 엄청 늘어났어요. 이 스위프트랑 오브젝티브-C 코드가 둘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빌드 시간이 거의 그때 체감상 한 거의 2배가 늘어난 것 같아요. 프로젝트 커서 안 그래도 라인을 빌드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스위프트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그게 한 2배 정도 늘어나니까 개발하는데 힘들었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다들 생각하고 뭐 빌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베이젤을 도입을 잠깐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사용했었는데 네, 베이젤을 사용해서 빌드를 해서 좀 빌드 시간을 빠르게 한다던가 프레임워크 패키지를 관리할 때 기존에 코코아 팟을 많이 썼는데 코코아 팟에서 뭐 카르타고라고 이제 스위프트 프레임워크를 위한 카르타고를 도입한다든지 뭐 SPM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도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인가 나왔었는데 뭐 그런 걸 적용한다든지 네, 많은 좀 노력을 거쳐서 이제 좀 빠르게 전환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레거시 거의 다 제거됐고요. 거의 90% 이상이 스위프트로 다 이제 바뀌었어요. 네.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많이 겪으셨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 편이세요? 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셨던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iOS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WWDC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WWDC 때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고 기존의 기술도 어떻게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세션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세션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세션을 보고 난 뒤에는 구글링 개발자는 구글이죠. 네. 구글링을 많이 해서 네, 구글링으로 문서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막상 써보지 않으면 또 확실히 그 기술이 체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이 프로젝트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뭔가 라인에 적용되어 있던 코드를 실제 그 기술을 써서 뭔가 적용을 해본다거나 해서 실제 코드를 짜면서 좀 빠르게 습득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라인에서 변화를 대하는 좀 분위기 자체는 어떤가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프로젝트라서 같이 개발하는 개발자분이 굉장히 많으신데도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 도입하거나 막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기존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개발자분들이 좀 빠르게 새로운 기술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많은 기술들을 좀 빠르게 적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아무래도 앱 내에 안정성을 떨어뜨리면서 또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거는 이제 사용자들한테도 불편함을 줄 수가 있고 이슈가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안정성이 확보되는 한 좀 빠르게 적용하고 싶어 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 안정성을 뭐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건 많이 이제 QA를 많이 받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애플에서 새로운 뭔가 프레임워크가 나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사용을 하라고 나왔는데 막상 사용해서 뭔가 코드를 작성해 보면 막상 QA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크래시가 나거나 프레임워크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근데 많이 이제 QA를 통해서 하거나 뭐 네, 직접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거나 해서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정석적인 방법.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막 맨날 공부를 막 새로운 기술 나왔다 그러면 공부하고 막 WWDC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다시 도입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해봐야 되는데 혹시 좀 이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회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문화나 아니면 뭐 제도 뭐 이런 게 있나요? 우선 회사에서 스터디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몇 명 모아서 우리는 이런 스터디를 할 거다라고 이제 하면 뭐 도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 모였을 때 뭐 써야 되는 돈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뭐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걸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개발자니까 아무래도 스터디 같은 걸 많이 진행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팀 내부에서도 스터디 진행하고 가끔씩 뭐 센터 단위로 진행하는 스터디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터디를 지금까지 해보셨고 또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클린 아키텍처 이게 아무래도 요즘 또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테스트 코드나 ML 쪽도 스터디를 했었고 네. 그때 이제 팀 상황에 맞게 지금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정해서 좀 스터디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누가 이제 하자 이렇게 하나요? 팀마다 다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이제 위키에 이렇게 쭉 어떤 스터디를 하고 싶다는 걸 쭉 정리해놔요. 그래서 스터디를 시작했다가 끝나면 이제 그 목록을 보고 다음에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야기하고 이제 그 주제로 다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클린 아키텍처 스터디를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거예요?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요. 이제 점점 코드는 커지고 있고 유지 보수가 이제 아무래도 코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유지 보수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아키텍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클린 아키텍처를 한번 원래 그 전에도 많이 공부하셨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책 한 권씩 사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공부할 때랑 팀에서 이렇게 같이 스터디할 때랑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꽤 있죠. 근데 혼자 했을 때는 의지 박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모든 것이 아무래도 그렇죠. 혼자 하려고 하면 나는 이번 주에 여기까지 와야지 해도 그냥 안 하면 되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팀으로 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이번 주는 이까지 꼭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반강제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팀 내에선 여러 명이 이제 같은 것을 공부하면 내가 못 본 걸 이 사람이 봤을 수도 있고 내가 궁금증이 생긴 걸 이 사람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